아침 알람이 울리는 순간부터 온몸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또 다른 하루를 견뎌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벌써 지쳐버립니다. 직장에서의 끝없는 업무, 성과에 대한 압박, 쉴 틈 없는 일상이 우리를 깊은 번아웃의 늪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버티기만 하는 삶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7일 동안 우리는 중도라는 지혜로운 길을 통해 잃어버린 균형을 되찾아 나갈 것입니다. 이 여정은 더 강해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덜 소모되며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희망의 빛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날 마이너스 멈춤 허가하기. 번아웃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단계는 역설적이게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달려왔습니다.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강박, 쉬면 뒤처질 것 같은 불안감이 우리를 쉬지 못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의자에 편안히 앉아 5분 동안 호흡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면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사실만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명상법이나 특별한 기술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호흡하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 이 문장을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해 보십시오. 지금의 나는 지친 상태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다. 이 문장이 가슴에 와닿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이 말을 자신에게 전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친 상태를 약함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번아웃은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랫동안 과도하게 지속해온 결과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꼬린 지점에서 쓰러지는 것이 나약함의 증거가 아닌 것처럼 여러분의 지친 상태 역시 실패가 아닌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새로운 목표를 세우지 마십시오. 오늘은 이것도 해야지, 내일부터는 더 열심히 살아야지라는 생각이 떠오르더라도 그냥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계획이 아니라 잠시 멈추는 용기입니다. 둘째 날 마이너스 몸부터 복구. 번아웃의 신호는 마음보다 몸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어깨가 굳어지고 목이 뻣뻣해지며 온몸이 무거워집니다.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런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잠들기 전 10분 동안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십시오. 이것을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운동이라는 단어에는 목표와 성과가 따라 붙습니다. 대신 이것을 몸과의 대화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목을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위아래로 움직이며 허리를 좌우로 비틀어 보십시오. 몸이 어떤 느낌인지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칭을 마친 후에는 화면 없는 휴식 시간을 10분 정도 가져보십시오. 스마트폰도 텔레비전도 컴퓨터도 모두 끄고 그냥 가만히 있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불안하거나 지루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충동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들도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냥 그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뜻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셔보십시오. 물의 온도를 느끼고 목을 타고 내려가는 느낌을 인식하며 몸이 서서히 이완되는 것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행위에서도 치유의 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날의 핵심은 몸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종종 몸의 신호를 무시하며 정신력으로만 버티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복은 몸과 마음이 함께 이루어질 때 가능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자신의 몸에게 보여준 작은 관심과 배려가 내일의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셋째 날 마이너스 생각 속도 낮추기. 번아웃 상태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 중 하나는 멈추지 않는 생각들입니다. 업무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 과거에 대한 후회가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마치 여러 개의 라디오가 동시에 틀어져 있는 것처럼 시끄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오늘은 이런 생각의 폭풍 속에서 잠시 고요함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루에 3번 각각 1분씩만 시간을 내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점심시간에, 그리고 잠들기 전에 말입니다. 이 1분 동안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머릿속에서 가장 시끄럽게 떠오르는 생각 하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일 회의 준비를 해야 하는데라는 생각이 가장 크게 들린다면 그 생각을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생각을 마치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바라보듯이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내가 내일 회의에 대해 걱정하고 있구나라고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상이나 마음 챙김을 할 때 생각을 완전히 없애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를 만들어냅니다. 생각을 억누르려고 할수록 그 생각은 더욱 강해집니다. 마치 물속에 공을 밀어 넣으려고 할 때 공이 더 강하게 튀어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생각을 관찰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고 그것이 어떤 감정을 동반하는지 인식하며 그것이 자연스럽게 변화하거나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1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이 연습의 목적은 생각을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과 나 사이에 작은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생각이 곧 나라고 여겨집니다. 걱정하는 생각이 들면 내가 걱정스러운 사람이 되고 화나는 생각이 들면 내가 화난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생각을 관찰할 수 있게 되면 나는 지금 걱정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약간의 거리감이 생깁니다. 이 작은 거리감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생각의 속도가 조금씩 느려지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며 상황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넷째 날 마이너스 성과 집착 내려놓기. 우리 사회는 존재보다 성과를 중시합니다. 무엇을 했는지, 얼마나 성공했는지,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과와 자신을 동일시하게 됩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면 자존감이 올라가고 나쁜 결과가 나오면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존재 가치는 성과와 무관합니다. 오늘 아무런 업무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치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실수를 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무가치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은 이 당연하지만 잊기 쉬운 진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종이에 이 한 문장을 써보십시오. 오늘의 나는 결과와 무관하게 존재 가치가 있다. 손으로 직접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타이핑하는 것보다 손글씨가 더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이 문장을 쓰면서 마음속에서 정말 그럴까? 이건 그냥 위로일 뿐이야 라는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반응은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오랫동안 성과 중심적으로 살아온 마음이 갑자기 바뀔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 문장을 완전히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써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성과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은 노력을 포기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여전히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결과가 나의 전부를 규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마치 배우가 연극 무대에서 최선을 다해 연기하지만 연기가 끝나면 그 역할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직장에서의 역할, 성과, 평가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존재입니다. 오늘 하루 이런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 어떤 결과가 나오든 여러분의 근본적인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날 마이너스 관계 압력 줄이기. 번아웃 상태에서 우리를 더욱 지치게 만드는 것은 끊임없는 관계적 압력입니다. 동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상사의 눈치를 살피며 가족과 친구들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씁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노력하다 보면 정작 자신의 에너지는 바닥이 나버립니다. 오늘은 이런 관계에서 오는 불필요한 압력을 줄여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하루 동안 불필요한 대화 한 개를 줄여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불필요한 대화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에너지만 소모시키는 대화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늘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동료와의 잡담, 의미 없는 뒷담화 또는 나의 감정을 상하게 만드는 대화 등이 있습니다. 이런 대화를 피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죄책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사람들이 나를 차갑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에너지의 보존입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대화에 참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연습할 것은 즉각 반응하는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누군가 메시지를 보내거나 말을 걸 때 바로 답하지 말고 30초 정도 늦게 반응해 보십시오. 이 짧은 시간 동안 지금 내가 어떤 감정인지,
이 대화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습관적으로 반응합니다. 누군가 화를 내면 자동으로 위축되고, 부탁을 받으면 조건 반사적으로 승낙하며, 비판을 들으면 즉시 변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30초의 간격은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를 만들어줍니다. 어떻게 반응할지 아니면 반응하지 않을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변화를 시도하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달라진 모습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편해할 수도 있고 왜 예전처럼 하지 않느냐고 묻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죄책감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 죄책감이야말로 여러분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돌보는 것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빈 컵으로는 다른 컵에 물을 따라줄 수 없는 것처럼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에서는 진심 어린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여섯째 날 마이너스 나만의 중도 기준 세우기. 중도라는 개념은 과도함과 부족함 사이의 균형점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균형점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누군가에게는 적당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과도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만의 중도 기준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문장을 완성해 보십시오. 나에게 중도란 무엇이다. 이 빈칸을 채우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떤 극단을 경험해 왔는지, 무엇이 너무 과했고 무엇이 너무 부족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에게는 완벽하지 않아도 멈추지 않는 것이 중도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완벽을 추구하느라 시작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았다면 불완전한 상태로도 계속 전진하는 것이 그분만의 균형점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분에게는 지치면 속도를 줄일 수 있는 것이 중도일 수 있습니다. 항상 최고 속도로만 달려왔다면 상황에 따라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한 균형일 수 있습니다. 혹은 결과에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 혼자만의 시간과 사람들과의 시간을 적절히 배분하는 것, 일과 휴식 사이에서 죄책감 없이 선택할 수 있는 것 등이 여러분만의 중도일 수도 있습니다. 이 기준을 세울 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기준을 따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균형이나 책에서 읽은 이상적인 균형보다는 지금 여러분의 상황과 성격에 맞는 현실적인 균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기준이 완전하거나 영구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삶의 단계나 상황에 따라 중도의 기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회복이 우선인 시기라면 휴식 쪽으로 기울어진 균형이 필요할 수 있고, 나중에 에너지가 회복되면 조금 더 적극적인 균형으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준을 통해 스스로에게 허락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지금 이 상태로도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번아웃에서 회복하는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자기 허락입니다. 여러분만의 중도 기준을 찾았다면 그것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방법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 기준을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십시오. 일곱째 날 마이너스 리셋 고정. 일주일간의 여정이 오늘로 마무리됩니다. 지난 엿새 동안 여러분은 멈춤을 허락하고 몸을 복구하며 생각의 속도를 늦추고 성과 집착을 내려놓고 관계 압력을 줄이며 나만의 중도 기준을 세웠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는 이 변화들을 일상 속에 단단히 뿌리내리는 것입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앞으로 2주간 지킬 수 있는 단 하나의 균형 규칙을 정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서 여러 개를 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하나의 규칙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중도의 기준점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야근을 한 날에는 집에 와서 30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30분은 스마트폰도 보지 않고 집안일도 하지 않으며 그냥 가만히 있는 시간입니다. 또는 주 1회 일정 없는 저녁 만들기도 좋은 규칙입니다. 미리 약속을 잡지 않고 그날 기분에 따라 무엇을 할지 결정할 수 있는 여유로운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혹은 하루에 한 번 나에게 격려의 말 건네기, 점심시간에 10분간 혼자만의 시간 갖기, 잠들기 전 오늘 힘들었던 일 하나 인정해주기 같은 작은 습관들도 훌륭한 균형 규칙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규칙이 여러분에게 부담이 아닌 위로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의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자신을 돌보는 방법이어야 합니다. 이 규칙을 지키지 못한 날이 있더라도 자책하지 마십시오. 완벽한 실천보다는 계속 되돌아올 수 있는 기준점을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프로그램 중 흔한 실패 패턴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이 7일 프로그램을 실천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실패 패턴들이 있습니다. 미리 알고 있으면 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실패 패턴은 이걸로 충분할까? 라는 의심입니다. 하루에 20분 정도의 간단한 활동으로 번아웃이 나아질 리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 강력하고 드라마틱한 변화를 원하게 되고 결국 이 프로그램을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번아웃에서 회복되는 과정은 극적이지 않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패 패턴은 지나치게 분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호흡 명상을 했는데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 이 방법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일까? 라며 효과를 측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분석적 접근은 오히려 회복을 방해합니다. 지금은 분석할 때가 아니라 경험할 때입니다. 세 번째는 완벽주의의 함정입니다. 하루라도 프로그램을 따라 하지 못하면 역시 나는 안 돼라며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도 회복은 연속성보다는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며칠 쉬었다가 다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 자체가 번아웃을 만드는 원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일주일 후 여러분에게 나타날 변화는 드라마틱하지 않을 것입니다. 갑자기 의욕이 넘치거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신 더 미묘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느끼게 될 것은 탈진의 바닥감이 완화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오늘도 어떻게 버텨야 하지? 라는 절망감이 먼저 찾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절망의 깊이가 조금 얕아집니다. 여전히 피곤하고 힘들 수 있지만 완전히 바닥을 치지는 않는 감각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이 정도면 오늘은 괜찮다는 감각의 회복입니다. 번아웃 상태에서는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충분하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항상 더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루의 끝에서 오늘은 이 정도로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순간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정의 강도가 조금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크게 화를 내거나 사소한 실수에도 깊이 좌절했던 것들이 조금씩 완화됩니다. 여전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지만 그 감정에 완전히 휩쓸리지는 않게 됩니다. 이런 변화들은 눈에 잘 띄지 않아서 처음에는 알아차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회복의 신호입니다. 번아웃은 멈추라는 신호가 아니라 방식을 바꾸라는 신호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신호에 응답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7일간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첫째, 번아웃은 멈추라는 신호가 아니라 방식을 바꾸라는 신호입니다. 완전히 포기하거나 모든 것을 내려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세게가 아니라 더 지혜롭게, 더 빨리가 아니라 더 지속 가능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둘째, 중도는 더 강해지는 길이 아니라 덜 소모되는 길입니다. 우리는 종종 회복을 더 강한 힘을 얻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복은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줄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더 많이 할 수 있는 능력보다는 덜 지치면서 살 수 있는 지혜가 더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중도의 길을 걸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